저를 이제 처음 알게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쩌다가 팔씨름 시작했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덩치가 컸어요. 제가 거의 초등학교 올라가기 전에는 조금 마르고 허약했다가, 그때 저희 어머니가 보약을 먹인 뒤로 갑자기 제가 덩치가 커졌어요. 살이 찌고. 그래서 초등학교 내내 덩치가 컸죠. 내내.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70kg 나갔을 거예요. 초6 때 한 70kg 나갔고, 그러니까 팔씨름은 항상 센 편이었어요. 그냥 운동은 제가 따로 전혀 안 했는데 팔씨름은 항상 센 편이었고, 다만 이제 학교에서 제일 세지는 않았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학기 2, 3등?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팔씨름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2, 3등 해도 뭐 1등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딱 올라갔는데, 이제 다른 학교에서, 다양한 학교에서 애들이 모이잖아요. 네, 남자애들끼리 처음에 원래 이제 같이 몸으로 친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팔씨름을 했어요. 입학해가지고 서먹서먹한 사이에 이제 팔씨름 하니까 막 친해졌죠. 근데 제가 다 이기는 거예요. 와, 내가 이 학교에서 제일 센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친구한테 졌어요. 한 친구한테. 그 친구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진수라는 제 친구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 그 친구가 그때 당시 체격은 저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키 저보다 조금 작고 덩치는 저만 했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고, 좀 그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진수한테 지고 나서는 내가 좀 이 친구를 이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턱대고 네이버에다가 팔씨름 잘하는 법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뭐가 나오고, 그때 제가 처음 인상 깊게 본 게 알렉세이 보에보다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9분짜리 영상. 그게 그때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너무 큰 감명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팔씨름 동호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이름이 파워존이었죠. 그 다음 카페. 아마 팔씨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추억의 이름인데, 그래서 파워존에 일단 들어가서 가입도 했어요. 보니까 뭐 팔씨름 하는 사람들 막 서로 훈련하는 영상도 있고 운동 영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다 몰랐으니까. 그때 거기 써 있었던 유명한 선수들이 누구냐면, 국내 이상표 형님. 그때 이상표 형님이 거의 한국 최강자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고, 그 밑에가 이제 성열이 형, 백성열, 뭐 심재원, 홍지승 뭐 등등 이런 형들이 계셨고, 동표 형도 있었어요. 동표 형 그때 학생부 전설이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운동 영상을 보면서 제가 따라했어요. 저는 고향이 이제 서울이 수도권이 아니라 청주라서, 그때는 제가 오프라인 모임을 나가지는 못했어요. 거의 그때 당시 청주 지역에는 모임이 따로 없었고, 주로 대부분의 모임이 이제 서울 경기권에 있었기 때문에 모임을 나갈 엄두는 안 나가서 못 나갔고, 혼자 운동을 했어요. 뭐 리스트 컬이랑 컨센트레이션 컬 2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그거 계속 따라했죠. 그냥 덤벨을 이마트 가가지고 조립식 덤벨 있죠. 다 꽂으면 한 16kg인가? 18kg 되는 그 조립식 덤벨 있어요. 경량원판으로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죽어라 했어요. 매일매일 그거를. 그냥 뭐 루틴이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하루에 1시간씩 매일매일 그거를 더 이상 못 될 때까지 들었죠. 그리고 무게도 막 한 5kg까지 막 올렸던 것 같아요. 컨센트레이션 컬을. 그렇게 이제 한 몇 달을 훈련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했나? 하고 이제 진수랑
팔씨름을 하는데 제가 이기는 거예요. 그때 진짜 진수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이제 아예 약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상대를 이기니까 이 쾌감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멈추질 않았어요. 아,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강해지는구나.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더 강해지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했고 중량도 늘려나가고, 체육 시간에도 이제 친구들은 보통 구기 종목을 많이 하잖아요. 축구, 농구. 근데 저는 그때도 이제 축구, 농구 안 하고 턱걸이, 푸시업, 딥스 이런 걸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할 때쯤에는 이제 진수를 제가 그냥 이기는 정도를 넘어서서 좀 쉽게 홀딩을 하고 밑목을 잡고도 이길 수 있을 정도가 됐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에 계시던 좀 약간 엄하신 체육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유도 선수 출신이신데 그분도 저한테 쉽게 질 정도로 제가 강해졌었고, 청주 주변에 그때 다른 고등학교에 팔씨름 제일 세다는 친구들이랑도 제가 몇 번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다 손쉽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강하구나, 내가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처음으로 제가 팔씨름 하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본 게 보현이 형이에요. 김보현 형님. 왜냐면 이게 에피소드가 있는데, 보현이 형님이 청주 사세요. 지금도 청주에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 청주에 그때도 살고 계셨어가지고 제가 이제 파워존을 둘러보다가 김보현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분이 엄청난 강자인 거예요. 막 그때 당시에 막 지승이 형, 우태기 형을 막 다 쉽게 넘길 정도로 연습해서, 그걸 보고 근데 마침 이분이 청주라고 하길래 제가 호기심에 이분한테 연락을 드리고 찾아갔어요. 그때가 아마 고3 여름방학 될 겁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저희 학교에서 두 번째로 팔씨름이 강한 친구랑 둘이서 보현이 형님한테 찾아갔는데, 뭐 결과는 예상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냥 그런 느낌을 살면서 받아본 적이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우리 진짜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때 막 아빠랑 삼촌이랑 막 팔씨름 하면 아예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아예 벽을 미는 것 같은, 막 헛발질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그때 보현이 형님한테 받았어요. 저도 그때 그렇게 많이 강해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인들도 다 이기고, 근데 보현이 형님은 아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보현이 형님이 그때 딱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 전완근이 물론 지금 보면은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이던 제 눈에는 어떻게 사람 전완이 이렇게 생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완근이 크기도 크고 약간 되게 울퉁불퉁하고 손도 두껍고, 그러니까 그런 팔씨름을 하는 사람의 그런 팔이나 손을 실제로 제대로 본 게 처음이거든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 거의 한국에서 가장 강하셨을 때니까. 그래서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영상에서는 다 작아 보여요. 저는 그때 진짜 영상 보고 보현이 형님 영상에서는 이제 진짜로 작아 보여서 근육이 없는데 왜 이렇게 강할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어요. 막 몸이 보디빌더 같이 좋고 그런 건 아니셨지만 단단하고, 특히 팔은 전완 부분은 완전히 다 근육질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고, 그때 보현이 형님이 저에게 이제 새로운 세계를 느끼게 해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대학에 오면서 서울에 정착을 하게 됐고, 대회도 나가보고 모임도 나가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이미 보현이 형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상은 했었지만
그때 모임에 처음 나갔을 때도 제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이제 저의 그 오만함과 어떤 우물한 개구리 같은 시야를 이제 그때 당시에 팔씨름 하시던 형님들이 다 깨주셨죠. 네. 특히 이제 동표형이 그때 학생부 최강자셨는데 전설적인 동표형도 저는 이제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 크고 너무 세서 처음에 진짜 겁먹었어요. 팔씨름도 저를 여유롭게 홀딩을 해주셨고 그때 당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결국은 선택지가 두 가지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걸 느끼고 좀 약간 좌절하고 접을 수도 있고 팔씨름을, 아니면은 아 나도 이 사람들처럼 강해져야겠다, 정말 이렇게 강하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후자였어요. 그래서 팔씨름을 계속 하게 됐고 결국은 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우스갯소리로는 아 그때 팔씨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저희끼리 약간 이런 소리 하지만 팔씨름 하는 사람들끼리는 다 농담이고, 저는 팔씨름을 시작하게 된 게 저에게는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투지를 걸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또 뭐 별로 운동신경 같은 게 좋지 않은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팔씨름도 어떻게 보면 투기 종목이죠. 할 수 있는 투기 종목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또 남자를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이 컴뱃 스포츠가. 그런 측면에서 팔씨름을 만난 건 제 인생을 너무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어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